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유자차 한 잔이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한다는데, 얼마 전 만난 할머니는 매일 유자차를 드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혈압약과 유자차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인생 베테랑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유자차인데요. 감기에 좋다, 비타민이 많다 이런 말만 듣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기 예방한다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는데 위장이 다 망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데 유자청을 많이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죠. 이렇게 좋다고 하는 유자가 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까? 궁금하시죠?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한국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유자가 사실은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해요. 통일신라시대 때 중국과 교역하던 장보고 장군이 들여와서 남해에 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경남 남해가 유자로 유명하죠. 유자가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레몬보다 1.5배에서 3배나 더 많답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도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할머니는 위장이 약하신데도 유자차를 매일 드시다가 위염이 심해지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유자차를 많이 마시고 심한 어지러움을 겪으셨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유자차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자가 워낙 신맛이 강하다 보니 위산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는 위궤양이 있으신데도 유자차를 드시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자청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게 혈당 관리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만난 한 할머니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유자청을 많이 드셨다가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응급실에 가시기까지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자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자차는 꼭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세요. 절대로 공복에는 마시지 마시고요.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유자청 만들 때는 설탕 양을 꼭 지켜주세요. 유자랑 설탕은 1:1 비율로만 넣으시고 너무 달게 만들지 마세요. 하루에 2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탕 대신 천연꿀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설탕 대신 꿀로 유자청을 만들어서 드신다고 해요. 꿀은 설탕과 달리 혈압 상승을 덜 유발하면서도 유자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꿀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유자와 꿀의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 2잔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유자의 좋은 점만 누리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 1잔, 점심 식사 후 1잔, 그것도 연하게 타서 드신다고 해요. 덕분에 3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더 똑똑하게 드십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설탕 대신 스테비아로 유자청을 만드시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시작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유자차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유자차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자차가 우리 위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유자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 활동을 촉진시켜준답니다. 게다가 유자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위장이 예민하신데도 유자차를 잘 드시거든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첫째,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않으세요.
식사하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위산이 더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둘째, 농도를 꼭 조절하세요. 진하게 타지 마시고 연하게 타서 드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유자청 한 스푼에 따뜻한 물 한 컵을 타서 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장 문제가 전혀 없으시대요. 셋째, 온도가 중요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온도로 드세요.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차가운 유자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설탕이 들어간 유자청이 걱정되시면 설탕 대신 꿀로 만든 유자청을 드셔보세요. 위장에 자극이 덜하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속이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드시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소화제보다 낫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세요.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하셔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시작하시고요.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황금세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